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1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1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신축년 병신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18일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입추가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미월에서 이제 신월로 넘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벌써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도 이제 입추가 되면서부터 이제 무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고요. 정화부터 시작했으니까 정화, 무토 바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한 번 더 정도 무토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신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월령 자체와 일간 자체를 이제 보고 나서 나머지 배합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 연이 벌써 신축년하고 병신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 무토 신월에 태어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은 물론 나머지 글자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이제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 신축년이 아니라 신유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해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큰 어떤 전제 조건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화원역이라든가 공통보감이라든가 아니면 팔자제유라고 하는 이런 책들 보면은 다 기본 방식은 똑같습니다.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공통보감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조화원역이라고 하는 책을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자제유라고 하는 책은 무토일간이 예를 들어서 신월에 태어났을 때 임자시가 되면 어떻고 개축시가 되면 어떻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 안에 놓고 나서 나머지 글자들이 어떤 글자들이 오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학습 효과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들어와야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캐치해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어떠한 사주를 본다 하더라도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그 사주를 보더라도 능히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운만 어떻게 좀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만 조금 더 체득한다라고 하면 사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주 팔자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필요 없는 잡다한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어려운 것이지, 그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만 튼튼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사주라고 하는 것이 사주팔자학, 빠지학이라고 하죠.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잡다한 것을 많이 알라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수도 있고 수학도 있죠. 미적분을 풀 때 여러분들 기초 없이는 미적분 풀기 어렵죠.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적분을 풀겠습니까? 구구단 실력 곱하기 나누기, 이 기초적인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고차원적인 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간단할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일간이 태어난 원령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것도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지만 사주의 짜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사주의 짜임을 알아야지만 대운과 세운의 흐름을 우리가 간파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이죠. 무토, 일단 무라고 하는 글자라고 하는 것, 천간 10개 중에서 5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일단 흙의 개념, 땅의 개념, 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오행으로는 토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오행을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은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양토
토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양에 해당이 되는 토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또 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토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으로 토라고 하더라도, 같은 흙이라 하더라도 어떤 성질이라든가 뭔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양과 음으로 나눠놨겠지, 그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두고 치면 마치 사람 중에서도 남자 같은 개념이죠. 남자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남자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한 여자에 비해서 좀 강하죠. 씩씩하고, 뭐 물론 이제 요즘은 여자들도 남자보다 강하고 씩씩한 여자들도 많이 있고요. 여군들도 있고. 근데 반면에 또 남자들이 또 너무 연약하고 또 꽃미남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여성스러워지는 그런 경향들도 없지 않지만, 일단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양이라고 하는 남자, 음이라고 하는 여자, 남자는 씩씩하고 강한 것이 원래 양의 개념인 것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여자는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 될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다라고 하는 개념 볼 수 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밝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을 때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둡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라고 하는 것도, 토라고 하는 것이 음토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양토가 높은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음토인 기토는 낮은 토가 될 수가 있겠고, 양토가 굉장히 넓은 광대한 그러한 토의 개념이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표현합니다. 고항토, 기토가 아니라 무토인 양토는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음토인 기토는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라든가 아니면 큰 광야 같은 개념, 아니면 큰 평원이라든가 평야 같은 그런 개념이죠. 우리나라에도 김해평야, 김제평야, 여러 가지 호남 평야도 있고 굉장히 넓은 그런 평야가 있고요. 또 태백산이라든가 한라산이라든가 백두산 같은 그런 높은 산들도 있죠. 이렇게 좀 규모가 큰 토의 개념을 바로 무토이면서 양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로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라든가 논을 뜻하는 것이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 정원 내지는 과수원 같은 것을 이렇게 뜻하죠. 그래서 작은 개념의 토를 갖다가, 작은 개념의 토를 갖다가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그런 텃밭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내일 어차피 또 무토 다음 내일 기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고항토, 굉장히 후중하고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흙이 모여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게 되죠. 두텁고 무거워진다. 땅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땅이 쌓이면 쌓일수록 안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눌려지게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많아질수록 높아지면서 후중해지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다져지게 되는데, 땅은 어느 정도 좀 푸석푸석하면서 나무 뿌리가 그 안으로, 풀뿌리라든가 나무 뿌리가 그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야지만, 토, 즉 생명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생기생의가 있는 그런 토가 되는데, 땅이 너무 다져져 버리면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신왕해지게 되면 이렇게 후중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양목인 간목을 가지고, 소토 내지는 소벽 같은 의미입니다. 소토, 소벽 한다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봄에 이제 논이라든가 밭 같은 데다가 여러 가지 모내기를 할 수도 있고요. 고추 묘종을 심을 수도 있고 한데, 땅이 다져져 있으면 거기다 고추 묘종이라든가 모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갖다가 삽이라든가 아니면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같은 거를 가지고 땅을 갖다 갈아 엎죠. 그래가지고 땅을 갖다가 이제 다져진
흙을 갖다가 좀 퍼석퍼석해진 다음에 땅을 좀 약간 봉분같이 쌓아 가지고 그 거기다가 씨앗이라든가 고추 묘중이라든가 이런 걸 심게 되죠. 먼저 땅을 갈아 엎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무토가 감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져진 땅을 약간 퍼석퍼석하게 이렇게 씨앗 심기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묘종을 심고요. 거기다 그다음에 적당량의 물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적당량의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가 생명력 있는 그런 광활한 산이라든가 산맥 내지는 광활한 평원이 될 수 있죠. 평원 같은 경우에도 저기 몽골 평원 같은 데 가면은 저기 뭐야, 갖가지 이렇게 하는 향기 나는 풀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아마존 같은 데는 아마존 밀림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죠. 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무도 자라고 그 나무가 숲을 이루어 가지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적당량의 물과 햇볕이 같이 있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령을 떠나서 무토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감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개수,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병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의 무토 신축년에 벌써 두 번째 입주 지나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서반이 되는 것이고요. 계절로는 가을인데 맹추라고 하죠. 내지는 초추라고 해서 초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에서 신월로, 즉 입추가 지나면서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에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로 넘어오게 되는데, 4, 5, 미월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겠지만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러한 기후였다라고 하면, 신유술 가을이 되게 되면 선을 하면서 뭐 적당히 좀 움직이게 되면 땀이 조금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습하지도 않고 이렇게 서늘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에서는 가장 좀 좋은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입추가 되면서 귀신같이, 올해 8월 7일이 입추였잖아요. 입추가 되면서 진짜 뭐 미추라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입추가 되면서부터 그 전에 7월 중순부터 계속 뜨거웠던 열대야가 조금은 누그러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좀 선선한 그런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좀 무시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저번에 절기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음력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별것 아니지만 알아두는 것과 모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 입추가 되면서 뜨거운 여름이 지나서 이제 서늘하고 좀 심하면 좀 오싹하다 그러죠. 그러한 기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오싹하고 서늘한 기후는 신유술월이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오싹한 그러한 기운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걸 갖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숙살지기라고, 이렇게 숙살지기라고 해서 표현합니다. 숙살하는 기운, 우리가 가을 되면 좀 서늘하죠. 그러면서도 약간 선한 기운을 딱 맞게 되면 동물들도 식물들도 사람들도 이제 뭔가 좀 각성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게 되겠죠.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에는 이제 열기에서 좀 퍼져 있지만은 기후 자체가 좀 서늘해지면은 뭔가 좀 정신도 좀 바짝 나고 한 해가 이제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계획을 잘 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동물들도 식물들도 이제 한 해 퍼뜨려 놨던 어떤 일들을 갖다가 결실을 맺는 그런 시절이 되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결실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금의 계절에 맞는 그런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의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왕세라고 하는 것, 제가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세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지금 제가 한년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맹추, 초춘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기운을 간다, 숙살기를 가는다. 이거는 차가우냐 뜨거우냐를 갖다 말씀드린 거고, 겨울처럼 그렇게 혹한의 기운은 아니지만은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수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왕한 계절, 이거는 제가 왕세를 설명하는 거죠. 금이 왕한 계절, 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임관지가 되고요. 또 신유술, 6월에 이르게 되면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 6월에 가장 왕한 기운을 띠게 되죠. 반면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가장 약해지는 것은 목이 약해지는 것이고요. 또 금이 왕해지게 되면은 금을 생하는 것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금을 생하는 것은 뭐예요? 토가 바로 금을 생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신월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뭐가 되죠? 여기가 병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6월에 이르게 되면 사지가 되기 때문에 무토든 기토든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토 자체는 설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토 자체가 많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도 신월에 이르게 되면 병지가 돼서 약하지만 금이 왕해져 있어서 토의 기운을 더 설기시킨다, 토의 기운을 뺏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신월에, 그 다음에 다음 달 6월에 무토는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약할 때는 물론 다른 오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사주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간을 위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일간은 뭐예요? 일간은 주인공과 같고요. 주인공과 같고, 그 다음에 일간은 운동 경기 같은 걸 때 심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간은 주인공 심판이면서 또 임금과 같다, 왕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땐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을 위주로 해석하는 것인지 다른 글자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다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같은 무토라 하더라도 그것이 월에 있는 무토이냐 아니면 연에 있는 무토이냐 일지에 있는 토이냐에 따라서 각각 의미가 다르다라고 보죠. 일간에 있는 것이 주인공이고 연간에 있는 같은 무토라 하더라도 연간에, 월간에 내지는 시간에 있는 무토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견 또는 겁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걔네를 위주로 사주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필요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도와주는, 일간을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은 무토 입장에서는 화가 되는 것이고요. 비견겁재는 나와 같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는 비견겁재는 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 그렇다고 하면 신월이나 다음 달 6월도 마찬가지고요. 신유월에 무토가 약했을 때 여러분 생각에는 인성인 화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견겁재인 토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화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토를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신이라든가 상관, 월에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인성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인성. 예를 들면 화일간이 식신상관인 토가 왕할 때 태어날 때는 인성인 목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토일간도 식상이 왕한 금이 왕한 때 태어나게 되면 인성인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겠죠. 자, 선생님, 병화는 편인이고요. 병화는 편인이 되고 정화라고 하는 것이 무토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정인이 되는데 정인인 정화가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서 약할 때 조후하는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월의 무토는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병화를 보는 것이 더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무토는 병화를 보는 것이 좋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죠. 땅이고 흙입니다. 그래서 물기라고 하는 개수가 없어서는 토 자체가 말라서 죽은 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를 먼저 얻어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게 되고요.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
분해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병화는 무토를 튼튼하게 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개수는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가을 들판에 여러분들 가을에도 여러 가지 화초도 심을 수가 있겠고, 가을에 보리를 심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을에 심는 작물이 햇볕이 들지 않는다, 가을에 심는 작물이 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작물은 자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의 이치에 빗대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쓰고 개수를 쓰는데, 병화는 없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개수는 없어도 좀 무난한 것이 뭐냐면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는 좀 없어도 신중에 있는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없다 하더라도 병화는 반드시 있어준다. 물론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가 있어서 개수를 쓰게 되면 공력이 더 크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재성인 개수라고 하는 거 쓰는데,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 쓸 수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신중에 있는 임수 내지는 그냥 투출된 임수도 쓸 수 있지만은 가장 좋은 배합법은 개수 병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배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 제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 자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중에서 양금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도 양이고 양대 금도 양이죠. 양대 양의 관계가 해당이 되죠. 자, 일간도 양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양토 금도 양금이죠. 그래서 격국을 놓고 봤을 때, 격국이라고 하는 건 놓고 보게 되면 무토가 신월에 나게 되면 무토가 금을 생한, 일간이 금을 생하는 것인데, 양대 양의 관계니까 이거는 식신이 되죠. 식신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월은 토는 약하고 토약금왕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설기태과한 그런 사주, 설기태과라고 하는 것은 식신 내진 상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간의 기운을 많이 뺏어 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 왕세를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신유술월 같은 경우는 해자축월과 달과 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춥진 않다 하더라도 서늘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도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술토. 그래서 오늘 일주 자체가 무술일주가 되는데, 무술일주라고 하는 것은 천간도 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지도 이렇게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술일주를 다른 별로 표현할 때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뜻은 천간이 지지와 같다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그 뜻은 천간도 지지도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간여지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사주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전체 사주의 짜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지,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죠. 특히나 이렇게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서 금이 왕해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 이렇게 비견겁제를 봐서 간여지동이 되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죠. 약한 일간을 비견겁제인 토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무술일주, 물론 무진일주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무술일주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연지에도 또 토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신월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타 간지에서 다시 비견 겁제를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신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거는 신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일간을 생해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병화는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 신월의 기후를 갖다가 좀 서늘한 기운을 조금은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연간에 이렇게 상관인 신금이 있어서 병화를 갖다가 병신합
병화에서 수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화 자체를 기반시킨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용신이 뭡니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용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록 무술에 초도까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은 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왕세라고 하는 개념과 저기 뭐랄까 조후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신월이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 3주까지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건 달리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생시를 볼 때는 항상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봐야지만 생시를 갖다가 좀 정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어느 경우에서는 생시를 딱 어떤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화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 아니면 금수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를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운을 같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남자로 태어났을 때, 건명으로 태어났을 때, 남자,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도 있겠다, 모르는 사람들은 남자를 갖다가 명리에서는 건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자는 곤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건자죠. 곤이라고 하는 것은 땅 곤자입니다. 남자는 하늘로 비유를 하고 여자는 땅으로 비유를 하죠. 하늘은 양이 되는 것이고 땅은 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하늘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땅은 여자가 되는 거죠. 물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 남자를 땅으로 하고 여자를 하늘로 하지, 왜 그랬냐,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재밌는 얘기들도 뭐 많이 있겠지만은 이런 여기서는 뭐 좀 약간 그러한 비하인드 얘기는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 남자는 건명이라고 하고요. 내지는 그냥 남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남자니까. 그다음에 여자는 그냥 곤명이라고도 하고요. 여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도, 저는 대체적으로 저 갔을 때는 건명, 곤명 다 씁니다. 남명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명의를 공부한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남자는 건명, 여자는 곤명 이렇게 표현하고, 명리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명리하지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남자는 남명, 여자는 여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건명, 곤명 이렇게 쓰는 것이 저는 좀 더 익숙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건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남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곤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거는 여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건명, 곤명 다 쓰면 좋긴 한데 뭐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냥 건을 갖다가 좀 크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쪽은 남자의 대운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아래쪽은 여자의 대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올해는 신축년, 해가 음해가 되기 때문에 남자는 대운이 역행하게 되어 있고요. 여자는 대운이 순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운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임자시가 됐을 때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무토 자체, 일간 자체가 왕하지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연지에도 축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도 술토를 받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 일단은 수가 많아지게 되면,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병화 자체가 술의 뿌리는 둘 수 있지만, 미약하게 술의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신금하고 이렇게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자시, 개해시, 그 다음에 경신시, 신유시, 이건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빨간색, 이런 것들은 대운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 개축시까지도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임자시까지 확실하게, 임자, 경신, 신유,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것은 대운은 자체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양의 기운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시, 경신시, 신유시, 개시는 남자로 태어날 때 요 임자시, 경신, 신유, 개시를 잡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차가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사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기미시는 아닙니다.
이렇게 정사시라든가 무시 같은 경우에는 정사시나 무시 같은 경우는 화를 받기 때문에 여자로 만약에 태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정사시나 무시로 오는 것이 좋은데 여자이기 때문에 저는 무시보다는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시로 잡게 되면은 오술합화에다가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여자 사주가 너무 강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좋지 못하고요.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정사무오시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무술대운 들어올 때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 이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한창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방황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 말을 좀 안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여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애기든 간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오래오래 신축년에 태어났을 때는 좀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간에 무술대운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무술대운이 늦게 오는 거죠. 늦게 오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병신월 신유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술대운이 좀 빨리 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술대운을 좀 빨리 겪고 가겠다라고 하면 뭐 다음 달 정유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바로 무술월 지나서 이제 대운이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뭐 무술대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무술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 무술대운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장애 같은 그런 대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술대운이 어떤 일간은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무술대운은 좋지 못할 그런 대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무술대운이 이렇게 10대운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먼저 태어난 사람도 나중에 또 올 수도 있겠죠. 같은 나이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은 무술대운은 특히 여자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병진씨 같은 경우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요거는 진술충이 되죠. 진술충 이렇게 술토하고 진토하고 충이 되게 되면 진술충 내지는 충미충 같은 경우에는 토충이죠. 토가 충한다고 해서 토충이 되는 것이고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진술충 충미충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지게 되고요. 무토 자체가 더 극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다시 화운을 보는 것은 결탄코 좋지 못합니다. 금운 내지는 이렇게 금수운을 봐서 왕한 토의 기운을 발산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지 왕한 토의 기운을 뭐 화토운이 와가지고 다시 왕하게 만들 필요는 없죠. 물론 당연히 병진 시가 된다 하더라도 여자를 태어났을 때 무술 대운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경신시 신유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경신시 이렇게 했다라고 보면은 물론 무술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금이 있기 때문에 금으로서 토의 기운을 설계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 경신신유시가 됐을 때는 무술대운은 그나마 좀 무난하게 넘긴다 하더라도 다음이 뭐야 기해경자 신축대운이 수가 왕한 대운이죠. 한습이 강해지는 그런 대운에 화가 뭐예요?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30년 대운이 안 좋은 것보다는 그래도 한 대운, 무술 대운을 갖다가 조금은 어렵게 지난다 하더라도 이 대운만 잘 넘기면 나머지 대운을 좋게 만들려고 하면 화를 얻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 봐야지만 생시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시를 사주의 어떤 출산 대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그래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대기를 할 때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꼭 본인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번씩은 꼭 주변 사람들한테 명의를 좀 공부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전혀 모르신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눈 딱 감고 그냥 병원에서 제왕절개하라고 하더라도 그냥 꿋꿋하게 자연분만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좋은 생시를 잡아준다고 해서 어디 가서 비싼 돈 주고 뭐 기십만 원씩 주고 했는데 잘못 생시를 잡아주게 되면 그 아이의 인생이 매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자연분만을 할 것, 차라리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할 것, 이런 가정이죠. 만약 내가 이랬었으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물론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그것도 다 인연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위안도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알아보고, 닥쳐서 하지 마시고요. 출산에 닥쳐서 막 하지 마시고요. 좀 미리미리 한 2달, 3달 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태어나든 간에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것은 내가 이 아이한테 생시를 정해준 게 아니라 아이가 내가 태어날 생시를 내가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인생을 자기가 선택해서 나온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잘 아는 사람은 좋은 생시를 잡아주면 좋은 것이고, 모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자연분만이다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제왕절개라고 하는 것도 사주의 영향을 받느냐, 이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태를 끊어 가지고 만든 사주이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사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왕절개 하더라도 사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제왕절개든 제왕절개가 아니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겠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 일단 정해지게 되면 사주는 고칠 수 없고요. 이걸 부족한 것을 물론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조금은 보충해 주기도 하지만, 아무리 이름 잘 짓는다 하더라도 사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주를 그래도 가장 원만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름을 수십만 원 줘서 좋게 짓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